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좀 줄어드나 싶던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다시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오늘도 저녁 6시까지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들로부터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이미 조용한 전파가 지역사회에 퍼진 것으로 보고 더 큰 확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한방병원입니다. 지난 15일 직원이 병원을 찾은 광주 810번째 확진자와 접촉하고 광주 829번째 확진자가 된 후 직원과 환자 101명에 대한 검사 결과 입원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810번째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은 교회 신도와 병원 환자 등 8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에선 최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지난 이틀 동안 확진자 13명 중 11명이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거나 이들의 접촉자였습니다. 중환 환자들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실 간 이동도 좀 자유로웠던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역학조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CCTV가 없었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광주 832번째 확진자가 농협 직원으로 알려지면서 재난 문자를 통한 방문자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 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지난 한 달여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은 광주 24건, 전남은 같은 기간 33건에 이릅니다. 이들 확진자를 통한 연쇄 감염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클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의 증가는 조용한 전파가 지역사회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며 대규모 확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도 파티업체나 호텔에는 연말 소규모 모임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상당수가 이런 소규모 모임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파티룸 업체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12월 중순 이후로 예약 일정이 가득 찼습니다. 또 다른 곳의 SNS에도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예약이 마감됐다는 공지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호텔도 사람들이 몰리는 건 비슷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수의 한 호텔은 손님들의 예약이 거의 찼습니다. 31일 목요일은 정객실 마감이고 지금 거의 한두 객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원하시면 조금 빠르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모임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파티룸이나 호텔 등에서 지인끼리 연말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가기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모이면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서 파티룸이나 호텔을 찾는 겁니다. 만나야 된다는 약속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프라이빗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없고 저희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확산 추세를 보면 가족과 지인 모임, 직장 등 소모임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0%가 가족이나 동료, 지인에 의한 전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줄 모르고 함께 생활을 하다 전염된 사례가 많다는 건데 방역당국도 소모임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보니 시민들에게 자제해 줄 것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티룸에 대한 방역 수칙이 별도로 아직은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자제하는 상황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부 수칙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중대본하고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건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나주 고막원과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경유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개통 시기를 놓고 국토부와 전라남도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나주 고막원부터 목포까지 최고 시속 230km로 달리게 될 호남고속철 2단계. 초기 공사 사업비 4,240억 원이 국비로 모두 확보됐습니다. 나주 고막원부터 무안국제공항, 임성, 목포역까지 51.2km인 이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목포는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무안국제공항 전면주차장 지하 30m에는 역사가 신설되고
승강기를 이용해 공항을 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임성 목포를 거치지 않고도 무안국제공항까지 가는 연결선을 신설해 부산 경남권에서도 무안공항까지 2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를 하게 되면은 인천공항하고도 이렇게 안개와 관련됐을 때 대체 공항으로서의 충분한 역할과 현재 2단계 구간은 7개 공구로 나눠 모두 시공회사가 선정된 상태로 본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조 2,861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연차별 예산이 확보된다면 오는 2023년 개통할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예산과 연도별 공사량 등을 토대로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5년쯤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개통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청자와 분청 사기를 만들었던 광주 전남은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산실입니다. 또 신안 앞바다에 침몰한 중국 원나라 무역선에서 2만여 점의 도자기가 발굴되기도 했는데요. 아시아 도자기 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실이 국립광주박물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품은 듯한 푸른 빛깔과 표면에 새겨 넣은 아름다운 장식, 고려의 독보적인 기술이 탄생시킨 상감청자는 세계적인 도자예술의 백미로 꼽힙니다. 고려청자는 과도기인 분청사기를 거쳐 조선백자로 변모를 거듭하며 때로는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상류층의 풍요와 단아함을 담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게 발전해온 우리나라의 도자 문화는 도자기의 재료인 좋은 흙과 높은 온도로 구워내는 기술, 그리고 표면에 바르는 유약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특히 10세기 무렵 사용을 시작한 유약은 질그릇의 시대에서 자기의 시대를 연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유약을 발견하고 또 높은 온도에서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제작 기술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좋은 자기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부터 조선 백자에 이르는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실이 국립광주박물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원나라 무역선의 해저 유물도 함께 전시돼 14세기 무렵 동아시아의 도자 예술과 국제 교류 관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00년 정도 늦은 베트남의 자기 문화와 17세기 들어서야 자기를 만들었던 일본의 도자 문화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2024년까지 도자 문화관을 새로 건립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아시아의 도자 문화를 연구하고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자택에서 사라지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북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치매 노인이 오늘 오전 30분가량 자택을 벗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를 격리 입원시키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다가 확진자가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은행에 다녀온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통해 접촉한 시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오리 도축장에서 잇따라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장흥 오리 도축장으로 온 전북 고창 농장의 오리를 검사한 결과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고창 농장과 도축장 간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 오리들이 지난 11일 출하 전에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던 만큼 출하 전 검사를 거쳐 발급하는 이동 승인서 유효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일 방침입니다. 전남에 있는 닭오리 도축장 8곳 가운데 지금까지 2곳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임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올해 상담을 진행한 노동자 910여 명 가운데 40%가 임금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4대 보험 문제와 징계 해고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별도로 집계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상담의 2%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고려인 3세로 구성된 특성화 과정이 전국 최초로 광주 숭이과학기술고에 개설됩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숭이과학기술고에 따르면 러시아 문화권 고려인 3세로 구성된 스마트 드론 과정이 내년 학기부터 개설될 예정입니다. 학급 정원 22명은 전원 고려인 3세로 구성되고 한국어가 서툰 고려인 3세를 위해 수업에는 동시통역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